안녕하십니까. 샘 양입니다. 세피리티브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중간 투자 랩 업셉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업이라는 건 뭐 포장한다 뭐 이런 건데, 마무리한다 이런 건데, 중간 한번 소결론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좀 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왜 중요하지? 이건 역설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미국 산업, 그다음 미국 경제, 주식 시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 변수 중에 금리가 있습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기타 투자 전략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우리가 한번 장기, 중장기,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피기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랩업 세션으로 모시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지 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주도 뉴질랜드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국도 프랑스, 독일도 세계 중요 기업이 거의 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기업은 우리 세피기가 특정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CEO를 분석적으로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만든 영상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재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SAP기에서 정보 분석 제공한 내용입니다. 즐겁게도 이를 따라 하신 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과 투자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꾸준한 전기차 수요 증가와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테슬라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게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로보택시도 큰 파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가 그래픽 자리 장치 GPU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시장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이고 데이터 센터는 수익을 많이 내는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모두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지닌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세피디TV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변수 중 중요한 변수인 이자율 하락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명입니다. 양지철 교수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분석하는 이유는 한국이 벤치마킹하기를 기대합니다.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현재 본토의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주 등 48주의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이다. 여기에 콜롬비아 특별고수도 워싱턴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어메리카이다. 미국은 약점은 총기 소지 합법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합법화의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 여기에 지금 마약 배포 세력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미국을 아끼는 그룹은 마약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소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영국 등 유럽에서 이주한 조상 등이 주류이다. 원주민 인디아는 매우 소수이다. 여기에 히스패닉, 아시안 등 여러 인종이 공존하고 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고 창의 창발적 혁신의 역사이다. 수많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성공되었다. 새로운 문명을 일으킨 기회의 땅이었다. 유럽 등에서 많은 이민자가 정착하며 많은 부를 이루고 세계를 이끌어왔다.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주중을 불허한다. 2022년 기준으로 403명의 수상자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이 수상자 137명으로 2위에 올라서이며 영국의 프레더릭 생어도 화학상을 2번 받았다. 35위는 각각 독일 114명, 프랑스의 2명, 스웨덴 33명이다. 현재 202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32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6위이다. 구소련 시절의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한 숫자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을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학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인구, 경제, 문화, 산업, 국방, 무역 등 여러 분야별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나누어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의 트렌드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인구. 미국의 남녀 비율은 2024년, 5년 후 2029년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민자의 유입이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늦을 것으로 보이나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정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며 반이민적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민 쿼터를 조정해 축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0년 후 2034년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및 AI의 활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20년 후 2044년 인구의 민족적 구성 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히스패닉 계 및 아시아계의 인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인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0년 후 2054년 인구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율이 늦어지며 이민도 안정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의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분야가 중요합니다. 5년 후 2029년입니다. 기술 혁신이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경제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10년 후 2034년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부채 증가가 도전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기술 격차가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 2044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들이 강력한 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는 서비스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더욱 변화할 것이며 제조업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30년 후 2054년입니다. 글로벌 경계에서의 미국의 지위는 여전히 강력할 수 있지만 다극화된 세계의 경제 환경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산문화 분야입니다. 5년 후 2029년 디지털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며 이는 영화,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10년 후 2034년 세대 간 문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며 그들의 가치관이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문화적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20년 후 2044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이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탄생하며 전통적인 문화 형식은 점차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30년 후 2054년 문화적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의 문화가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문화가 탄생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유한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될 것입니다. 4산업 분야입니다. 5년 후 2029년 첨단 기술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생명공학, 그린 에너지 분야가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제조업은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가 클 것입니다. 10년 후 2034년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이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 산업이 고령화 사회를 맞자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20년 후 2044년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여행 및 자원 채굴이 현실화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과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30년 후 2054년 전통적인 산업 구조는 더욱 변화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며 자원의 재활용과 효율적 사용이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이 거의 모든 산업에 깊이 침투할 것입니다. 국방 5년 후 2029년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점점 더 사이버 담보와 비대칭 전력 비정규전 테러리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AI와 드론 기술이 군사 작전에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10년 후 2034년 국방 기술의 혁신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AI, 사이버 전쟁, 우주 전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0년 후 2044년 미국은 여전히 주요 군사 강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30년 후 2054년 미래 전쟁의 양상은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상전, 해상전보다 사이버 전쟁과 우주 전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국방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6. 무역 5년 후 2029년 미국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와 다자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후 2034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무역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년 후 2044년 무역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리적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지식의 교환이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주요 무역 강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30년 후 2054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무역 구조를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의 트렌드와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NYSE와 나스닥의 NASDAQ는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입니다. 미래의 예측은 여러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은 2025년, 2030년, 2040년을 기준으로 각 시장의 잠재적 발전 경로에 대한 예측입니다. 1. 2015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NYSE 기술적 통합 및 디지털화 NYSE는 기존의 대형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시장이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화 및 자동화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 투자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사회적 책임 커버넌스 ESG 투자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상장 및 성장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나스닥 NASDAQ 기술주 주도 나스닥은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으로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컴퓨팅, 오지 및 헬스테크와 같은 고성장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 나스닥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성장이 나스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NYSE 글로벌 기업 및 신흥시장 진입 NYSE는 신흥시장의 대형 기업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신규 상장을 통해 더욱 글로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 CBDC 디지털 자산 및 CBDC가 주류화됨에 따라 NYSE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디지털 자산 기반의 상장에 더욱 개방적일 것입니다. 나스닥 NASDAQ 혁신 기술의 가속화 양자 컴퓨팅 바이오테크 우주산업 및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 분야의 혁신이 나스닥의 주가와 시장 영향을 크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DFI 및 기술 융합 DFI 및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나스닥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3. 2040년 뉴욕 증권거래소의 NYSE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진화의 NYSE는 기술적 혁신과 전통적인 금융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업 상장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이 NYSE에 상장되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스닥 NASDAQ입니다. 기술 융합 시장으로의 발전 나스닥은 전통적인 기술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융합, 우주기술, 차세대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분산화 및 탈중앙화의 강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나스닥은 분산된 구조를 강화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각각의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며 기술적 혁신과 글로벌화, 디지털 자산의 도입 등이 주요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래 예측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하루속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활성화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주주 친화적인 친절한 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권사는 환골탈태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들이 잘 제시할 것입니다. 언론도 정확한 보도로 객관적인 보도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피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경제와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국방,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이 지속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증권사와 언론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시장 경제를 분석하며 산업 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슬라 상승 이후 분석과 전망 주식 주변 이야기 한국 증시. 오늘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미국 시장에 많이 꽂혀 있어요. 올인한다고 봐도 정답일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한국 주식이 배당도 너무 작고 또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또 뚜렷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낙 소규모 시장이라 물론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 많이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 돼야 하는데 너무 올라가다 떨어지는 폭이 많고 거기에 실망한 주주들이 손실을 보고 손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초보자들에게 많기 때문에 손실 복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또 그 상속세라는 우리나라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상속세 하면 대기업만 해당이 되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중소기업 소유주이어도 이후 2세, 3세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대기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대기업의 커다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과 서로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의 경쟁력이 또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OECD 국가도 다 대부분 폐지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거고요. 최소한 상속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2세들, 3세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또는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 또 에만함포화라는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들어 M&P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사 문제죠. 그래서 노사정 대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배경에는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과제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양보도 필요하고 또 이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시급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노사 간의 대화 또 노동개혁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일하는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스스로 대타협을 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필리핀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좀 이유가 다르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임금 상승 속도를 주변 경제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전부 다 탈출하게 되면 기업가들이 접는 상황이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또 하청하고 있는 2차 노동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이 낮은 임금 구조를 통해서
원청 업체들의 노사의 높은 임금을 떠받쳐주는, 서포트해주는 아주 불평등한 구조가 사실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 노사 문제는 대부분 1차 기업들, 원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 노조들은 대부분 1차 기업의 원청 기업에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하고 해결이 돼야 한국 증시, 한국 주식을 우상향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사에서 노동 파업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고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합니다. 결국은 한국의 경제를 믿고 한국의 기업을 믿고 투자한 개미들,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특히 20대, 30대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기업체 이름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루속히 필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세피디TV는 실제 투자하기 시작해 테슬라 기업을 분석해 어려 영상을 제작해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실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입도 했고 실제 물타기가 되어 구입 단가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4월 말에 15% 이상씩 몇 번 상승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발표는 사실 과거보다 하락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테슬라가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것과 이익이 계속 나고 있고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셨다. 물론 지속적인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폭등함 통해 자산이 엄청 크게 늘게 됐습니다. 반면에 공매로 한 세력들은 손실이 눈덩이같이 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하죠. 테슬라 주가가 2024년 4월 마지막 주에 떨어졌다가 급등하면서 이 회사의 창업자 파운더,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테슬라 주식의 하락에 베팅을 한 약세장을 주도했던 공매도 세력이 파산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 또 공매도 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같이 급등한 배경에게는 중국에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죠. FSD 완전 자율주행, 즉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보고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25,000달러 이하의 저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와 맞물려서 주가가 50% 이상 급등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모는 경우보다 사고율이 적고 안정성이 확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FSD 베타 버전이 아닌 정식 버전으로 등록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점점 더 FSD에 내재된 인공지능은 점점 더 스마트해질 것이고 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계 학습, 강화 학습 과정을 지속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점점 어떠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테슬라는 이런 과정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피디TV는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생산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결국 AI 기반 소프트웨어까지 확보가 가능한 기업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희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저장 등 에너지 분야도 결국 테슬라가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죠. 석탄, 디젤, 휘발유 등 매연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멀리하자는 취지의 발걸음은 칭찬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전기차 제작 보급도 사실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시 돌아가서 주식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약세에 베팅을 한 공매도 세력들은 아직까지는 이익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곧 큰 손실을 보고 공매도 세력이 제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테슬라의 향후 주가는 독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늘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피디TV는 실제 투자를 하면서 경험상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시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늘 손실과 이익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즐거운 투자 여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피디TV의 다른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피디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도록 합니다. 우선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업체인 건 확실한데 테슬라 전기차가 구동되기 위해서 또 제조되기 위해서 또 소비자가 완벽하게 타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되어야 할 게 많습니다. 첫째는 배터리의 문제이고 배터리가 일단 한번 충전하면 모래 타고 다닐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는 배터리 연구를 배터리 R&D 하는 기업들, 산하 기관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차징 포인트, 이것을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그 얘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한번 충전할 때 오래 갈 수가 있다면 300마일, 500마일, 700마일, 700km, 1000km죠. 장거리를 한 번에 갈 수 있다면 자주 충전 안 해도 된다면 즉 그러면 충전 횟수 빈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저 충전 포인트, 충전 장소가 적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배터리 수명 또 급속 충전 속도, 이런 R&D 결과와 충전소의 보급 속도가 약간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런 충전소 비즈와 관련된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또 주가가 테슬라의 악재다 해서 주가가 하향 곡선을 잠시 그린 적도 있고 또 장중에서는 장외죠. 장외 거래해서 플러스로 또 반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쪽만 보고 있다가 실패한 경우가 생겼고 테슬라를 단순하게 전기차 제조업체를 보았을 때 $25,000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큰 하락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런 분들의 의견도 강세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FSD 모델이 중국에서 실제 테스트가 아닌 보급으로 실제 거리에서 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보고가 나와서 강세로 반전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는 충전 네트워크 확정을 늦춘다고 발표를 해서 테슬라 주가가 2% 정도 하락하는 그것이 5월 초 장의 결과였습니다. 슈퍼차저 사업팀을 해고한다, 이런 보고가 나왔죠.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180냐, $200냐, 아니면 $220냐,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160 정도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은 보유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절까지 감행할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포션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결국은 2차례 전기자동차의 저가 모형을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할 거이라고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또 항상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와 결합한 수소 쪽도 움직이는 방향, 카드를 투입구 안에 넣어주세요.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 배터리와 수소를 융합해서 쓰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엔진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세피디 TV 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세피디 TV는 투자 종목을 하고 있다고 제시할 것은 제시합니다. 테슬라, 구글, MS 등은 당연히 투자 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후 이상 변화가 심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계속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만 $33억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여러 차례의 한파, 신장 북서부에 7.1 규모의 지진, 황허강 홍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도 매우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동남아 세계 각국이 대비해야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태국이 최근 체감온도가 50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탈탄소 배출 정책이 결국은 해야 합니다. 지구를 살리자. 이거 누가 해야 하지요? 석탄, 석유 등에서 결국은 원전, 그린 에너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비싸서 사용을 못하면 결국 시스템에서 도태됩니다. 혁신은 가격 체계도 돌파해야 합니다. 수송영제도 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중 제일 좋은 대안 위치입니다. 자동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도 좋은 입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경제를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체가 살아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가 애국자입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 자기 사업하는 분들 응원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 통해 한국 기업이 살고 한국 주식시장도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우상향하는 기업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세피디 TV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테슬라라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팁을 드립니다.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여유돈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식에 올인하시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업 투자자는 제3의 선택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떨어진다고 팔고 올라가는 것 보면서 또 사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식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항상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혼조적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몇 가지 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식시장은 변화무쌍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올인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마인드 컨트롤 역시 중요합니다. 주가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즉, 배당금을 통해서도 생활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1년에 여러 번 배당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연말 이외에 몇 번 배당하는 기업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20세대, 30세대에게는 국민연금, 직영연금 등을 필히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연금도 잘 판단해서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은 하시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주식 문제입니다. 자기 집은 먼저 하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도 늘 항상 위치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별도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명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이며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테슬라와 같은 대표적인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가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투자하며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테슬라 주식의 전망이 혼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투자 전략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좋은 기업입니다. 응원합니다. 즐거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글도 좋은 기업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퀄컴도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피디 TV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 주식 가격과 업계 동향 2024년 7월 8일. 일단 테슬라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전기차 제조 회사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CEO는 이슈를 몰고 다니며 매우 창의적인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세피디 TV에서는 2024년 1월 말부터 주식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를 매입하기 시작했죠. 좋은 주식 장래성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렸고 지속적으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보유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캐시우드 회장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와우. 테슬라를 매우 긍정적으로, 아니 주가를 2,000달러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 비전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부분 이외에 에너지,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전기차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미국에서 1위 전기 픽업 트럭이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미국 최고의 전기 픽업 트럭이 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즐거운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픽업 트럭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2분기에 총 약 433 총 56대의 차량을 납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납품의 대부분은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였습니다.
주가가 단순히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좋지만 현금 흐름도 받쳐주고 있기는 합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 관련 단체들은 미국의 광산국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명 통신사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단체는 배터리로 금속을 필요로 하는 전기 자동차 EV가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광산을 감독하는 연방국을 복원하기 위해 워싱턴의 관리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면 중인 광산국을 재부칭하기 위한 로비 캠페인이 금요일 로이터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미 의회가 중요한 EV 배터리 광물 생산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기관을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익명의 출처, 세 곳을 인용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리튬, 구리 등과 같은 EV 배터리 광물에 대한 국내 공급망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비 캠페인은 전국 광업협회 National Mining Association, 미국 탐사광업협회 American Exploration and Mining Association, SME, Society for Mining, Metallurgy and Exploration 등 업계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광업 규제가 분산되어 투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산 운영에 대한 책임이 중요합니다. 현재 채굴 결정은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전국 광산협회 National Mining Association 회장 등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제기하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의 광업 정책은 토지관리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광산안전보건국을 포함한 여러 규제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 1996년에 폐쇄된 광산국은 미국 정부의 중국의 주요 업체에 대한 EV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응집력 있는 정책 세트, 연구 자금 지원, 추가 보조금 및 대출을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광산과 관련한 정부 부서인 국위 허가 및 기타 산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는 국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역단체들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열리는 다음 의회까지 사무국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사무국을 재출범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할지 현재 추정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이 이전에 광산 허가를 감독하지 않았으며 캠페인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내각 수준의 연방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한 연구소의 연구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광산국이 다시 생겨난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광산업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미국 공급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요 리튬 채굴 계약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일례로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리튬 정제 시설을 건설해 왔으며 외부 공급업체와도 계속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에 비슷한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테슬라 FSD B12.432 일부 고객에게 출시됩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FSD 아시지요?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 새 버전을 받은 여러 비직원 고객이 목격한 바와 같이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포인트 업데이트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테슬라 스코프는 최근 이전 업데이트가 지연된 후 테슬라가 V6 4리 대신 V6 3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출시는 나중에 일시 중지되었으며 이후 테슬라가 V9B 3의 출시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마스크는 2024년 7월 초에 V12.4.2가 개입 수준이 낮고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운전 상황보다는 개입 사례를 통한 훈련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첫째, 금요일에 X의 여러 계정은 테슬라가 이후에 FSD Supervised V12.4.3을 출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가 올라온 시점에서 이 버전은 초기 액세스 고객에게만 제공되지만 일부 고객은 이미 작업 중인 시스템의 비디오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금요일에 B12.3을 받은 또 다른 FSD 사용자인 한 사람은 X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세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조작의 개선과 함께 어느 정도 부드러움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예상대로 아직 멀었습니다. 완벽에서는 이라고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새 버전이 아마도 내가 가져본 것 중 최고의 FSD 드라이브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몇 가지 포인트 업데이트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 중 몇 가지 어색한 순간을 강조했습니다. VS3에는 VS3.6보다 2시간의 운전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준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그 경험자는 보고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운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덜 주저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자주 누르거나 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난 그냥 그 일을 하게 놔뒀어요. 란 솔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FSD는 결국 수많은 실주행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의 축적은 결국 학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인간이 모는 자동차의 교통사 교율보다 FSD가 더 월등하게 사고율이 작다고 보고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떨어뜨릴 것입니다. 고령자의 운전 미숙도, 초보자의 운전 실수도 극복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식 가격이 2024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 덕분입니다. 사이버트라크의 선전과 더불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진보는 테슬라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테슬라의 주가는 더욱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피디TV는 테슬라 기업을 장기적으로 매우 유망한 기업으로 보고 있었고 여러 분야의 사업이 수익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5월 6월 하락하다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이 있는 시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미국 경기는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이던지 공화당의 트럼프이던지 말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피디TV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라 이야기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세피디TV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투자 시기이지만 테슬라와 같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즉, 2024년 하반기에도 테슬라의 주식 가격과 업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테슬라의 성장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될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EU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 세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피디TV 구독, 좋아요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예측은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모델링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늘 항상 기본이었다. 주식시장은 워낙 다양한 변수가 관계가 된다.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변수도 일정하지가 않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돌발적으로 일으킨 경우도 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최근 AI가 큰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동시에 뜨고 있는 기업이다. 젠슨황이라는 기업체 회장 시위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테슬라 기업의 일론 머스크에 필적하는 스타 기업입니다. 젠슨황은 대만계 미국인으로 미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TSMC라는 반도체 생산 기업과 매칭이 되면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상당 부분의 주식을 엔비디아의 주주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향후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 차원에서도 주목받을 점이 무척 많다. 우선 엔비디아는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및 머신러닝 칩셋, 데이터 센터용 GPU 등 다양한 제품군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및 헬스케어 등 여러 산업에 걸쳐 AI 기술의 확장이 예고됨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나 규제 등의 외부 요인, 그리고 경쟁사의 도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엔비디아의 주식 가치와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큰 뉴스거리 중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의 발언에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금 껑충 뛰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즉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공급이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젠슨 황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만큼 공급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다아와 무관한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 6월 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8% 오른 77,400원에 마감했다. 1.0% 오른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컸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끌면서 장 초반 78,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젠슨 황의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이는 젠슨 황이 전날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검증 현황을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지난 6월 4일 현지 시각 대만 정보기술 IT 박람회 컴퓨텍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는 아직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 안 끝났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재판건으로 시달릴 때 업무진들이 힘을 분산해 HBM 개발을 모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후일담도 있기는 합니다. 능력이 집중하여 인재를 모으고 AI 분야를 망라해 반격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발열 문제로 검증 통과에 실패했다는 로이터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도 검증이 실패로 끝난 건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라는 보도. 해석을 긍정적으로 보고 채택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에 있어 삼성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성공적으로 검증 절차를 통과한다면 이는 양사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자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 엔비디아와 관계가 깊은 기업은 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와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하며 엔비디아의 AI 및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DRAM 및 NAND,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엔비디아의 제품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양사 모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브로드컴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AVGO입니다. 이 회사 주식 가격은 1,874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도 산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모바일 통신 등을 위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비디아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에서 브로드컴의 기여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브로드컴과의 협업을 통해 엔비디아가 더욱 강력한 기술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면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브로드컴 등과의 협력 또한 엔비디아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는 이러한 협력이 더 강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주식 가치와 시장 점유율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총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모든 지표에서 예상을 넘어 초과 상승했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사실 자율주행도 엄청난 이슈의 과제입니다. 이 자율주행을 가능한 영역으로 만든 것은 AI 분야의 힘입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 등의 역할입니다. 인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와 같은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과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기술은 미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R&D 투자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여러 미래 유망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2024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브로드컴 등과의 전략적 협력은 이러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혁신과 파트너십을 주목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6월 10일 액면 부활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의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숨고르기를 진행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적지 않은 양입니다. 2천만 주 정도가 공매도 불량입니다. 1,500만 주 이상은 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도 없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상실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워낙 AI가 대세를 진행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 세상도 결국 AI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머리 좋게 스마트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자공학 분야입니다. 해시태그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나 202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 혁신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브로드컴 등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은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혁신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기술 우위는 2024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환경에서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과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미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R&D 투자는 신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주목하며 향후 주가 상승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및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주요 파트너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미래에도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피디 TV는 투자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론 머스크의 인센티브 66조 원 부여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CEO를 그 자리에 유지시키고 여러 가지 독보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하라는 일종의 PUSH입니다. 이론 머스크는 CEO로서 옵티머스 로봇택시 FSD, 스페이스-X, X, 뉴럴 네트워크 등 테슬라가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라는 명령을 잘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조심조심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술 혁신과 협력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상황, 정치적 불안정성, 공급망 이슈 등 외부 요인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R&D 투자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엔비디아는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 강력하지만 시장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돈 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는 자신있게 테슬라가 $2,000 이상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사업 중 로봇택시가 곧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 개선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듯합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윤리적 AI 개발과 환경, 지속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기술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은 엔비디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다양한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2024년 하반기에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외부 요인과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윤리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엔비디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FSD-FULL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 시스템, 옵티머스 로봇택시, 그리고 스페이스X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이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규제 및 시장 수요의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변화와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한 변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대형주가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피디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피TV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상관관계, 거꾸로 금리 하락은 주가 상승이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나? 이건 선호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는 정책적인 외생 변수이고 주가는 내생적인 변수입니다. 금리는 금통위원회에서 연준에서 상승 하락 스테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들 간에도 엇갈리는 신호가 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이론을 거론 적용한다고 할까요? 금융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금융 위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금융권 내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은 더욱 심합니다. 객관적인 듯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상승시키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이제 거시경제적인 경기 사이클상에 어떤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엠피리즘을 하는 차원에서는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으로 결론 내고 상관관계 계수가 높을 것이다. 국가별로도 경기 국면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찾아본 문헌상으로도 그렇다, 이런 얘기도. 즉 이것을 주가가 하락하니 금리를 올린다라고 논리를 형성시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그레인저 코자리티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동원하는 연구 방법론이죠. 즉 금리를 상승시키니 주가가 하락장으로 빠지는 요인을 제공했다가 맞을 것이다. 역으로는 금리 하락시키면 주가가 상승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이고 경기 국면에 따라서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론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면 재밌는 거죠.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rate and stock price. Empirical evidence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이게 좀 된 논문입니다만은 개발도상국과 개발된 국가의 실증적인
증거, 증명에 대해서, 에비던스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과 스탁 프라이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연구가 됐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앱스트랙트 한번 보시죠. 결국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크루셜, 아주 그 결정적인 팩터입니다. 이코노믹 그로스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스트랄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저머니, 이탈리, 자마이카, 재팬, 말레이시아, 멕시코 여러 나라들이 관계가 됐죠. 그래서 for all of these countries, 모든 국가에 대해서 is found interest rate, 그러니까 이자율과 significant, 그러니까 아주 매우 큰 negative relationship with share pric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거티브라는 건 인터레스트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인터레스트가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에비던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간단하게 뭐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거 이런 것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뭐 efficient market hypothesis, random walk model, market returns 이게 키워드입니다. 펜넬 스터디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 주식시장 양박사. 경제 거시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이자율이다. 금리라고도 한다. 돈의 가격이다. 한마디로 돈을 은행에 맡겨도 항시 이자율 금리에 의해 이자를 받는다.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도 이자율에 의해 이자돈을 낸다. 대충 하시겠지요. 전 경제를 미시 중심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경제 모델, 계량경제, 수리경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재정, 공공경제, 금융을 공부했죠. 수학, 통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좋아합니다. 돈이 풀면 인프레가 됩니다. 이런 물에 술 딴 듯한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CPI 소지자 물가지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보다 그때 당시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풀어도 똑같은 영향이 안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의 주식가격 주가는 여러가지 함수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대외적 환경, 노동시장 환경, 소지자 물가, 생산자 물가, 주요 저재 가격, 오일 채강 등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파는 상품의 종류 등도 중요합니다. 소비 시행이냐, 대제재가 있냐 없냐의 시대 환경을 반영하는 상품이나 등등이죠. 전기차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상품이죠. 핸드폰도 거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도 앞으로 한 시대를 끌고 갈 분야입니다. 빅이슈입니다. 빅데이터 분야도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모아지면 큰 거대 데이터가 축적되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공부 학습하고 점점 스마트해집니다. 추론까지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 미래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전 이건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늘 새로운 환경 속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변수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새로운 산업도 생기고 분야도 생깁니다. 불확실성 속의 판단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정부 정책도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을 깨우는 파격 조치를 하는 정부 실패자들도 등장하고 국제적인 테러도 발생합니다. 동시에 재해 재난도 등장합니다. 큰 재해는 GDP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시장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3년 전부터 나스닥 떨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거시경제 전문가, 증권맨들 많이 보셨죠. 이런 될까요 하는 후배들이 있었죠. 엄청 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자율 연준이 계속 올렸으니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사람도 있었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복합적인 산업에 의한 지수입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는 분들은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작은 펀드가 장난치기는 쉽지 않는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최적의 앞투터멈 솔루션입니다. 여러 스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스위치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회원입니다. 과거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금리 인하는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금리 인하로 약한 주식시장 약세장이 된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가 경기에 안 좋고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동일하게 경기가 좋고 강한 시장 강세장이 진행되고 나니 인플레 우려가 생기고 금리를 인상시킨 것이고 경제 사이즈가 상당히 업된 상황에서 주시는 탄력성이 탄력치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5.5%에서의 인하한 것과 4%에서의 인하한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편미분지가 달라지죠. 부동산 시장은 큰 하나의 자산 시장입니다. 모든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우선 가지주들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가처분 소득 디스포저블 인컴이 증가하면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쇼핑도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제조업도 활성화됩니다. 생산적인 섹터로 돌리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원가가 절감되면서 기업의 주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합니다. 지금 이자율이 영향입니다. 2%도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볼 때 저축해서 이자도 받고 하는 행동도 바람직하죠. 2.5% 정도, 이 정도는 해야 이자도 받아 쓸만합니다. 대출이자는 3.5% 정도가 균형적인 제가 갖는 선입니다. 2024년 9월에 미국 연준이 이자율을 내어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각 기업이 움직이는 상황의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미한 상황, 결정적인 구간은 서로 다릅니다. 한계 전 크리티컬 패스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고 계신 주식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구간이고 지금 미국이 리세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표가만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금리 인하 시 주가가 떨어진 사례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과거 사례 한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를 보시면 일단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연준의 경제를 보는 관점이 모두 맞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선 국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AI, 전기차, ICT 등 산업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경쟁자 경쟁국을 관세로까지 파격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최소한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유도 대중국 견제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원래 주가 상승에 단순하게 플러스의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시장에 사인을 이상하게 주어 기름을 붓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리세션 경제 진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주식시장 하락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로 판단합니다. 개별 산업장 개별 시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겠습니다. CPG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CPG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쉽게 요약해 이야기해 볼게요. 금리 인하,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죠. 따라서 기업은 더 쉽게 투자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더 하게 됩니다. 좋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낮은 금리는 사람들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세 번째,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성장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 반면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시점이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판단하면 주식에서 손을 빼려는 세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현재의 시점은 지표상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로, 금리 인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시죠. 금리 인하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투자자들은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 증가와 주식시장 투자 유인으로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경제 상황과 해석에 따라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드려서요. 1. 금리 인하로 기업 투자 증가. 2. 주식시장 투자 유인. 3. 성장 신호로서의 금리 인하. 경제적 불안정에 따른 투자자의 해석. 5. 금리 인하의 양면성. 간단히 말해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을 여러 방향으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테니 CPGTV 활용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타 변수도 있습니다. 히든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지게 되고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죠.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그 시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볼게요. 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1. 기업 투자 증가. 2. 주식시장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요인. 3. 성장 신호로 보일 수 있음. 4. 경제적 불안정 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음. 5. 금리 인하가 항상 긍정적이지 않음. 이외에 부동산 시장에 의한 영향도 있죠. 그러니 금리 인하가 발표될 때마다 맹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공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 편에서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피디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세피디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치 경제는 한국이나 후진국에서 이야기하는 이념적인 틀과 관련한 학술 분야가 아닙니다. 한국만 해도 이상하게 정치 경제하면 이념적 프레임,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소개한 분들이 계셔서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치 경제 분야는 펄리터컬 이카노미라고 글자 그대로 정치와 경제를 서로 연계시키며 경제산업 생태계 세제, 금융 규제 정책 등을 다루는 최고의 학문 분야입니다. JP라고 저널 오브 펄리터컬 이카노미라고 세계적으로 최고 탑부인 학술 저널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은 뭐든지 공론화하면서 이슈몰이를 통해 얻는 측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 번 한 사람이고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면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가 되고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다. 암살 미수 후 트럼프의 압도적인 상황은 후보 교체와 ABC 방송 토론을 통해 박빙에서 오히려 해리스 우세를 이야기하는 측도 생긴 상황이다. 여기에 제2의 트럼프 저격 암살 실패가 드러나 상황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책적인 상황도 서로 얽히고 꼬여있는 상황이라 어느 산업이 누가 유리한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도 연관이 되어 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는 각자의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연장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환경과 기술 혁신을 강조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친환경 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이 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기차에 대해서 냉소적 자세로 있던 트럼프가 상당히 전기차 시장을 주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이외에 혁신적 내용도 수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공화민주는 이 차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은 또한 세제 정책과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여부도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잡게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요? 자율주행 제도가 미국 내 시장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작동할까요? 여러 가지의 답이 아직 미완입니다. 게다가 통상 정책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으나 해리스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재건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 내 다양한 산업과 국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인 의료보험, 교육, 그리고 사회 안전망 정책 등이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도 중대한 요소입니다. 트럼프는 강경한 외교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리스는 다자, 외교와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입지와 동맹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대선 결과는 미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와 외교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국방 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사실이고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아니면 지속될지도 관건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부터 신규 무기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스코리아 북한의 무기가 소련에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상황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에너지 가격도 미지수입니다.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는 계속 문제를 일으켜보겠다는 자세로 알려져 있으니 기업 국제적으로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가 함께 융합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큰 변수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저가 공세를 퍼부으며 산업 간의 교체 보조를 받으며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리하면 생산한다고 EU에서도 거부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당연히 개선이 있어야겠지요. 게다가 2025년에는 인공지능 AI과 블록체인 기술도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산업의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양 후보가 이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미국의 경제 구조와 산업 경관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24년 대선 결과는 미국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리스는 기후 변화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트럼프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정책 차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미국 대선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경제, 주식시장, 산업, 사회정책, 외교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2025년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는 이런 정치경제 흐름 속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혁신 주제이기 때문에 세피디TV는 우상향하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대체할 기술이 당분간 나타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피디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기술 혁신, 사회적 진보,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전 세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주목하면서 투자자들도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피디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변화를 잘 관찰하며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피디TV는 여러분께 최신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